사실은 그 분양권 입주권은 그 옛날 고수들이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산 게 3, 4억 정도 오른 건데 이제 그거를 대중이 받아준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상태일 때 5천만 원, 1억일 때 사면 참 좋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왜 못 사죠? 확신이 없으니까. 네, 확신이 없으니까 재개발 무너질 불안하니까. 수도 네,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진짜 재개발될지 모르고, 이제 그게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내년 23년 멤버십에서는 뭘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슈가 날 재개발 지역들을 찾는 스킬을 알려주겠다. 그 불안감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12월 거의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엊그저께 쉬어가는 글 올렸는데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23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대한 뭐 해석 안에 해석을 좀 올렸습니다. 네, 핵심이 뭐죠?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제가 그 2년 전 칼럼에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거고. 네, 그런 식의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건설 경기 활성화는 뭐 나름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 같은 곳을 가면은 택지 개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재개발 이런 움직임들 이제 구역 지정들이 계속 늘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들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이때쯤 되면은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작년에도 도로공사하고 뭐 그랬는데 올해는 국도든 고속도로든 다녀보면은 도로공사를 더 많이 한다. 이게 뭐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의 증거인데 중요한 건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는 거죠.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경기 침체는 막는데 부동산 투자 시장은 오히려 죽는다. 왜요? 금리가 계속 인상되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돈 빌려서 투자를 못 하니까. 보통 뭐 주식 같은 경우야 뭐 본인들의 쌈짓돈 같은 걸로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전제하에 하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짜 뼈아픈데 결국은 과거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면은 명가암이 존재해요.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면은 반대로 부동산 투자 시장은 죽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관련된 규제를 점점점 이제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금 풀어주고 있고 이게 어떤 시그널이죠? 투자 좀 해라. 그런데 금리는 당장 내릴 수 없다. 왜? 건설 경기 활성화해야 돼, 우리. 돈이 네, 필요해. 현금이 없어. 니네가 네, 줄 거 아니잖아.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시중에 있는 현금을 우리가 한국은행으로 빨아들여 와야 돼.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투자 누구한테 투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한테 투자 좀 하라 이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거 시그널은 서민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보유한 대출 능력 없이도 혹은 대출을 하더라도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게 지금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럼 이제 이 다음 행보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점점 한 2년, 3년 정도 흐르면 이제 내년부터는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되면은 다시 분양권이나 입주권 시장이 초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꿈틀꿈틀 거릴 겁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미 공포심이 각인이 돼서 그때는 아예 투자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러면 입주권, 분양권을 싸게 줍줍해서 장기간 보유, 뭐 쉽게 얘기해서 존버한 다음에 나중에 오르면 판다. 이제 기본적인 전술은 그러겠죠. 전략은 그들의 전략은.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분명히 입주권, 분양권 들썩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입주권, 분양권이 뭐죠?
고수들이 바닥에서 먹고 네. 남은 걸 던진 걸 누군가가 받아주는 거죠, 대중들이.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투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양권 입주권은 그 옛날 고수들이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산 게 3, 4억 정도 오른 건데 이제 그거를 대중이 받아준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상태일 때 5천만 원, 1억일 때 사면 참 좋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왜 못 사죠? 확신이 없으니까. 네, 확신이 없어요. 재개발 불안하니까. 무너질 수도 네.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진짜 재개발될지 모르고, 이제 그게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쵸. 내년 23년 멤버십에서는 뭘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슈가 날 재개발 지역들을 찾는 스킬을 알려주겠다. 그 불안감만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과연 재개발이 될 것인가? 되더라도 재개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 확신만 있다면, 쌀 때 사면 되잖아요, 쌀 때. 5천만 원일 때, 빌라 5천만 원일 때 사면 되잖아. 굳이 그걸 3, 4억 주고 입주권 분양권을 살 게 아니라 3, 4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저라면은 그 해당 빌라 6채, 7채를 사겠어요. 예, 6채, 7채를. 어차피 그때 되면은 다주택 관련된 규제는 쫙 풀릴 테니까. 네, 그래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실력만 있다면 굳이 그 프리미엄을 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청약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투자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선진입해서 확실한 곳에 선진입하는 실력을 좀 길러야 된다.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제 23년 이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서 핵심이 이제 다주택자들 투자해라. 부동산 투자 시장이 죽을 것 같으니까 투자해라. 네. 규제 투자. 풀어주겠다. 그런데 금리는 아직은 안 돼. 그리고 서울도 아직은 안 돼. 지방부터 일단 풀어주겠다. 일단 그건데, 뭐 서울도 언젠가 풀리겠죠. 서울도 언젠가 풀릴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재건축 관련된, 이제 안전진단 관련된 완화 조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수암님께서 올린 그 글이 있죠. 그걸 좀 보면은, 이제 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고 비례율이 얼마나 나오고 이걸 다 일일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사전에. 네. 사전에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화가 세력들이 막 그리잖아요. 찍찍찍찍찍 그려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축 빌라 사고 막 그런 분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선동 안 당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 혹은 사기꾼들에 의한 대중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성 좋은 재개발 구역이든 재건축 구역이든 뭐든 간에 사업성 좋은 정비 사업지는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앞에서 초반에 확 붙겠죠. 사업성이 안 좋은 곳들은요, 장기간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너지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정부에서 시행한다라는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다? 될 곳은 확확 빨리 밀어준다. 될 곳이라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그널.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일단 2023년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자료에서 정부의 목적,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겠죠. 목적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 흐름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회복이 그 척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는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안정화는 하락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안정화는 가격이 급락을 막고 좀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는 거다. 내지는 좀 지나치게 눌림이 있거나 조정이 있는 곳은 상승도 허용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30 몇 주째 하락하는 이걸 막아야 된다. 네, 폭포수처럼 하락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가 이제 핵심이고,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실 그랬잖아요. 이 원희룡 장관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고요.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더 이상의 급락은 막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급락하면은 대한민국 중산층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가가 무너지면서 매매가가 무너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게 돼요. 그러면
뭐 서민, 이 기저층이고 중산층이고 다 죽어버립니다. 네, 그럼 제2의 IMF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건 맞겠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기조였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대신 중산층의 붕괴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네, 이제 그쯤 되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서민들인데 아직 중산층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중산층도 결국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조치를 단행할 거냐면 역전세 맞은 곳도 대출하게 해줄 거야, 아마. 그리고 금리 9%인 곳도 4에서 5%로 쭉 내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사실 하락기의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실 윤석열 정권 지금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23년 내면은 4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제 4년 내내 하락기라고 보고 이 윤석열 정권 하락기 4년 동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거점 주변으로 사업성 좋은 곳들을 계속 발굴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말년 때, 즉 하락기의 말일 때 이제 뭔가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완화 정책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뭐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대로 되고 있죠. 제가 뭐 천재고 신이어서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역사 반복입니다. 이 행정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계속 풀리고 결국은 서울마저도 풀어주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만만해요. 권력자가 봤을 때 가장 네, 만만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3080 이런 걸 활성화를 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산층이 대거 보유한 아파트 개발인 재건축 영역을 이제 건들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건들 시점이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30 몇 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는 걸 봤잖아요. 더 이상 이 투기 선동에 의한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을 밀어줬는데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단지들이 대거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런 데만 좀 이 페인 포인트로 맞춰서 사업성 좋은 곳들 위주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다주택자들이 동향을 좀 볼 거예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뜨뜻미지근하다 싶으면은 잘 쓰는 카드 예전에 2008년 같은 경우도 이 2008년 11월에 그 강남 3구를 제외해서는 투기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기 과열지구도 같이 또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자해도 된다라는 그 시그널을 던진 거죠. 그때 당시에도요. 네. 네, 일단은 서울대도 그렇게 규제를 해제해 줬잖아요. 가장 중요한 규제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뜨뜻미지근하다 싶으면은 그래. 그렇다면 서울도 풀어줄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전세 대출. 이거 2008년에는 내내 이명박 정부에서 반대를 했었다가 2009년에 귀신같이 이거를 역전세 대출을 허용해 줍니다. 네, 한강변이 마이너스 67%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폭포수 같은 네, 내리막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주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줄 거고, 여기 지금 명확한 시그널을 줬죠. 네, 공급 속도를 조절해 주겠다. 네, 3기 신도시, 걱정하지 네, 말고 네, 투자해라. 네, 내가 보증한다. 대통령 내가 보증하겠다. 공급 속도 조절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안전하게 투자해라. 네. 예. 이게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거죠. 그러니까는 장기 침체 그리고 내년에도 쭉 떨어지고 뭐 계속 쭉 떨어질 것이라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감당할 수 있겠느냐인데 물량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던져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방안이 이제 연말에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년이. 네, 내년 이제 1분기 정도의 재건축 관련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네, 뭐 서울시가 먼저 나올지 국토부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가장 과감한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과감한 투자자들이 누구죠? 서울 사람 아니에요. 수도권 사람 아니에요. 지방 분들입니다. 네, 지방 분들이 공격적으로 서울 땅을 선점하려고 들 겁니다. 왜?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싸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방 분들은 야, 서울 아파트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싸 보이는데? 저거 선점해야 되겠는데? 더 과감한 사람은 누구다? 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다? 지방 분들이 많이 과감하게 움직인다. 동기부여가 충만하죠.
어쨌든 내 세대 때 서울에 등기치거나 혹은 서울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단 내년, 그리고 작년 말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재개발 활성화에 한 표를 던졌다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명백하게 비주택 플러스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청약 입주권, 분양권 투자, 그 비싸게 그 돈 주고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네, 금리도 비싼데 그 비싸게 대출받아서 가성비 떨어지게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재개발 확실히 될 곳, 재건축 확실히 될 곳만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만 있다면, 확실히 가성비 좋은 투자는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런데 들어가세요, 고수들처럼. 예. 자, 오늘 만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